안녕하십니까.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지혁입니다.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가 벌써 14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버피아 온라인에서는 한국 백만인 클럽 CMS 회원에 한해 제20화까지의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기사를 출판하여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 백만인 클럽 CMS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진화될 한국 백만인 클럽 특별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 방안으로 고통받는 장교양기관 현장 소식입니다.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 방안은 전방위로 민간 장교양기관 현장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도 아닌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제20대 국회의원이었던 재윤경 전 의원의 입법 발의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하기도 했죠. 비싼 국회의원 세비를 받고 겨우 한다는 짓이 다른 의원 발의 법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하는 부도덕한 짓일까요? 민영배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긴 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남의 어느 도시에서는 지역 장교양 단체 대표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공동발의 국회의원에 포함되어 있어 당 지역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의원은 민영배 의원의 발의 내용은 읽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며 민영배 의원이 그저 지인이라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다른 의원의 발의 법안을 다음 회기에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상정하는 사례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국회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법안 상정을 위해 1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야 하는 사유로 이들이 서로 도와 공동 발의자의 명단을 넣는 법안 품앗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정사회 분야를 추구하는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은 향후 국회의원들이 법안 베끼기와 더불어 내용도 모른 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발의한 전체 법안을 전수 검사하여 법안 베끼기에 연관된 국회의원들을 사회에 고발하는 국회의원 미투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장교양인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지정갱신제가 시작되면서 새로 시작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중 장교양기관들이 은행 대출 시 담보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우대하는 기준이나 장교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를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 노동조합은 이러한 장교양 경영자나 종사자의 근로환경 저해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를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장교양인들의 물심양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제를 시작하면서 3, 4주의 지정심의위원회의 지정심의 기간이 추가되다 보니 장교양기관을 양도양수하여 새로운 사람이 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수자는 양수금액을 양도자에게 모두 지불해야 하는 반면 지정심의 기간의 공백기가 있어 건축물의 소유권은 있지만 장교양기관 지정이 되지 않아 장교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양도자의 경우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양수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장교양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자가 장교양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수자가 장교양기관 지정서를 받을 때까지 불법으로 장교양기관을 운영하는 불법 부당의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백만인 클럽과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이 이 불법 사항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벌써 지정제가 시작된 지 1년이 가까운 시점에 아직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금년 말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정식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제가 시작되면서 장교양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로 2025년 실시될 지정갱신제에서의 심의기준 커트라인이 서울대 입학시험의 점수를 초과하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중 시험 점수 80점을 자연스럽게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몇 점인지는 아시는지요? 상식적으로 80점을 맞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아주 자연스럽게 80점을 그 커트라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처럼 위장하고는 말입니다. 지정심의를 위해 제출할 서류들의 복잡함과 더불어 새롭게 기관을 신청하는 대표자가 심의위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랜 동안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경험이 없는 대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정갱신제 실시와 함께 더욱 기세가 등등해진 것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와 장교양기관 지정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져 각종 구비 서류가 많아지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컨설팅 업자들의 날뛰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료보다 5배에서 크게는 10배에 달하는 컨설팅비를 중개료 외로 받으면서 전문 지식이 없어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 백만이 클럽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정제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 재가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와 장교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이름 붙이고 다니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요구하는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실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료만 부동산에 주시고 쓸데없는 비용 낭비 없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에 그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제의 제재 대상은 우리 장교양기관 현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영리만을 목적으로 수십 채의 요양시설을 지었다 팔고를 지난 10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이들을 장교양 현장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직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직 고위 임원도 관련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공정책 시민감시단에서는 뜻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영업을 목적으로 수십 채의 장교양 기관의 지었다 팔고를 반복하는 이들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국공립 장교양기관 확충 방안은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 민간 장교양기관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먼저 법규를 잘 지키는 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일과 장교양기관들이 힘을 합하여 사회주의 정부의 공공화 정책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어용 노릇만 하는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들도 스스로 해산하거나 그것을 원치 않으면 장교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장교양기관의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4화 1부 순서를 마칩니다. 제2부 순서에서는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의 건강의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